내가 11억 천. 나중에 게임 진행하다 보면 누가 여기서 껌값을 냅니까? 왜 이렇게 되죠? 25억 41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에키녹스입니다. 저는 니나입니다. 네, 저는 피터이고요. 토종 한국인들이에요. 여기 부르는 기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 게임 하나를 했어요. 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 세팅한다. 앞에서 얘기하다. 세팅한다. 그리고 마치 관원장이 대운수리 시기 전에 적장을 배우고 오는 것처럼 후다닥 달려와서 우리가 방금 했던 게임 이거죠? 양적 완화 큐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일단 게임 소감부터 얘기를 하고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게임이 어땠나요? 저는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서 그냥 경매 게임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룰은 되게 간단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었고 게임을 하는데 옆에서 너무 이제 큰 금액 미친놈 양옆에 끼니까 나도 덩달아 춤추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정확합니다. 네. 이거 같이 미치면 큰일 난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약간 광기는 전염된다 라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게임이 관계저택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게임은 QE, 네, 양적 완화라는 게임이고 게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할게요. 경매 게임이에요. 보통의 경매 게임은 돈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안 받았어요. 백지수표와 펜을 받았죠. 그렇죠. 네, 원하는 만큼 써.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쇼핑몰에 가서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갖고 와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아직 우리가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그 정해진 버짓 내에서 예산과 뭔가 이렇게, 예산 네. 내에서 써야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백지수표를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가 미쳤고요. 전염돼서 두 사람이 미쳤고요. 그렇죠.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미쳤어요. 다 미쳐 돌아가는 판이 됐다. 게임의 메커니즘요. 그 경매를 통해서 자산을 구매해서 자산으로 승점을 하는데 중요한 건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사람은 자동 탈락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돈을 쓴 사람은 보너스 점수를 받고요. 그 승점을 가지고 승자를 가누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참가한 모든 사람이 다 온정신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완전 다른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근데 했던 거랑 또. 한 사람만 미치면 그것도 다른 게임이 돼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 보내고 끝내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 이상 미치면 방금 같은 관계저택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했는지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맡았던 국가가 네.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전 유럽을 맡았고 네. 저는 일단 천조국의 위험을 보여주겠다. 미국. 그다음 저 카메라 뒤에 계신 맞아요, 분이 맞아요, 있는데 카메라 뒤에 계신 분은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섬나라라든지 속이 좀 좁아. 뭐 윤전기 돌릴 때 과감하게 돌리질 못하더라고. 이 대륙의 스케일들 다 대륙이잖아요. 유럽 대륙, 중국 그렇네요. 대륙, 생각을 미 대륙. 해보니까 섬. 섬나라는 너무 이게 영국이 없어서 그래. 영국도 섬나라네. 국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경매 주관자였잖아요. 네, 제가 1라운드 그래서 주관자였습니다. 본인의 기준 금액을 적어요. 경매 주관자가 기준 금액을 적고 그분도 그 기준 금액으로 입찰을 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비공개 입찰을 합니다. 비공개로 금액을 받으면 경매 진행자가 그걸 다 보고 본인만 보고 금액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키포인트. 누가 이겼다는지만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머리에는 물음표가 뜨겠죠? 얼마에 산 거야? 내가 이걸 본데 이걸 못 먹어?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자, 그 피터님이 적은 금액은 500만이었어요. 네, 1라운드에 그리고 각 국가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에 뭐 위안인지 달러인지는 쓰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적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500만을 썼을 때 낙찰 받은 사람이 얼마였죠? 내가 11억 천. 11억 1000만이었죠. 네. 자, 우선 먼저 말씀드려요. 네. 게이머의 성향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맞습니다. 1,000원 쓰고도 콩나물값 깎듯이 딱 되게 부들부들 네. 떠는 사람들이 4명 모여있으면 절대 이 금액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네. 근데 현실 세계에서 소비가 눌려있던 사람들이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써보지 언제 써보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럼요. 그거죠. 네. 내가 내 평생에 이런 백지수표로 1000억 단위를 쓸 수 있겠는가. 어쨌거나 5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었는데 입찰을 보니까 11억이 적혀있다. 그렇죠. 본인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천조국의 위험을 보여주겠다. 전 그때 1000원 썼나? 그렇죠. 1000만 원도 되게 크게 썼다고 생각했을 거아요 500만 원인데 소소했어요. 두 배 그러니까요. 썼다. 1억 썼거든요. 네. 네. 와. 맞아요. 1억이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1억은 나중에 게임 진행하다 보면 누가 여기서 껌값을 냅니까?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경매 진행자 네. 니나님이 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천조국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금액이 기억나세요? 25억
40억이었어요. 41억이었어요. 네. 그때 일본이 20억이었었을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부릉부릉 하고 계셨던 거네요, 이렇게. 일단 본인이 경매 진행하기 전에는 감이 안 와요. 네. 이게 얼마에 낙찰된 거야. 맞아요, 그냥 맞아요. 500만 원을 썼는데 누가 이겼습니다만 나오고 얼마를 썼는지 몰라. 맞아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물음표가 띵띵 뜨는 거죠. 두 번째도 했는데 또 내가 못 이겼대. 띵띵띵 이게 물음표가 뜨는 거지. 본인이 경매 주관자가 됐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미친놈이 여러 개 있었구나. 500만에서 1000만 가는 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하다 보면 1000억에서 1조 가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훨씬 쉬웠죠. 아, 네, 저는 예. 1000억을 띄워놓고 바로 저로 뛰었던 것 같은데 1조 그때 처음 썼거든요. 일본한테 처음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니나 씨도 처음에 썼던 금액과 마지막에 썼던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저 뭐 몇백만 원에서 지금 몇 조 단위로 가요. 저 그죠? 4조 썼을 거예요, 천대, 마지막에. 여기서 안 미친 사람은 없어. 네. 끝까지 안 미쳤다 그러면 난 콩나물값을 쓰고 있겠지만 다 조 단위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 미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네. 그렇죠. 다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진짜 광기는 전염됩니다. 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돈에 대한 위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내가 이거 쓰는데 뭐 어쩔 거야. 차 앞딱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못 쓰잖아요. 절대 못 쓰죠. 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이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경우는 그랬어요. 이게 근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경매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 경매 시스템 자체가 일단 게임을 이제 디렉팅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밸런스를 이제 플레이어한테 넘기는 약간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게임 외적인 요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랑 플레이하건 간에 단위가 조였을 뿐이지 뒤에 0 3개 떼고 0 6개 떼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게 차이점이 없는 게임 양상이고 그 사람들이 만약 10만 단위를 적어서 10만이 최고 단위였다면 그래도 같은 기분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저는 우선 이 게임이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던 건 뭔가 이 게임 기획자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뭔가 의도했던 그런 흐름이 그 구성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 되는 게임 중 하나라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고 이 게임을 처음에 얘기 듣고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후기들을 조금. 근데 거기서는 막 마지막에 쓴 금액이 2천 얼마 그러니까 2천 그러니까 4자리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정도 숫자 그래서 저는 되게 소소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1라운드에 500만 원.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되게 플레이어의 주관이나 그런 구성에 맞춰서 더 되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준 게임이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처음에 그 경매 주관을 하면서 총 그 4라운드를 진행하니까 4번 경매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이 쓴 금액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받았던 충격, 끽해봐야 10억 단위였어요. 예. 그렇죠. 근데 마지막 경매 주관 할 때 단위는 조 단위잖아요. 자, 충격량은 어떻던가요? 전 처음이 더 근데 네, 확 줄어요. 훨씬. 처음이 훨씬 큰데 네. 우리가 그 얘기를 이따가 할 거예요. 돈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금액은 어느 단위인가? 한국 사회에서 억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저항감이 꽤 컸어요. 맞아요. 오랫동안. 예. 그래서 예전에 로또 금액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주택복권 여행할 때 금액이 1억이었어요. 그리고 1억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가 부자를 가르는 기준이었어요.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이라고 하는 수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게 꽤 오랫동안. 이게 되게 중요해요. 1, 2년이 아니라 거의 한 데케이드를 하면서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 소리 듣는다. 근데 지금 1억으로는 집도 서울에서 집도 못 사죠. 집이 왜 전세 얻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전세도 3분 전세도 안 돼요. 웬 말이에요? 그 저항감이 무너지고 나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 즉 1억이 저항선이었던 시절보다 2억, 3억, 10억, 100억으로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돈의 속성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먼저 이야기할 거리. 제목부터 봅시다. QE. QE라고 하면 뭔지 알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써서 쿼터티브 이징, 양적 완화를 처음에 뉴스로 접했을 때도 이게 뭐야? 양치기가 울타리를 좀 편하게 좀 푸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우리말로 양적 완화도 이해하기 힘들고 영어로 쿼터티브 이징? 안 와닿아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딱 제가 와닿는 단어니까 돈 찍기. 프레싱 머니 얼마나 간단해. 바로 와닿잖아요. 직관적이야죠. 바로 와닿잖아요. 우리가 돈 찍는구나 라고 하는데 왜 굳이 QE라고 썼을까요? 근데 항상 자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돈 굴리는 얘기를 할 때는 다 단어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할래요. 또 비슷한 돈에 관련돼서 어려운 말이 있어요. 분식회계. 저는 분식집 아줌마가 특별히 장부 쓰는 걸 분식회계라고 생각합니다. 양적 완화가 돈 찍기라고 말씀드렸죠? 분식회계가 사기입니다. 금융 사기예요.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1000원을 벌었다고 쓰는 게 분식회계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일본식 조어라서 되게 어려운데 얼굴에 분칠하다는 거예요. 얼굴에 분칠한 것처럼 예쁘게 장부를 포장했다라는 말인데 닦아놓은 거죠. 그러면 그걸 아주 쉽게 풀었어요. 회계 장부 포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와닿나요? 안 하고. 안 와닿죠. 네. 회계 장부 사기예요. 그렇죠. 사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쓸까?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혹시 조신키 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조신하게 하기 어렵다? 외국어 예, 조신하기 어렵다. 아, 조신하기 그렇죠. 조신이 뭘까요? 오. 조신 다소 그게 맨날 못하고 쓰는 뭔가 말인데도 이게 이렇게 단어를 설명을 하니까 어려워. 교양이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인가? 놀랍게도 이건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례에 쓴 말입니다. 아. 쉽게 믿을 수 없다. 쉽게 믿기 어렵다. 네. 아. 왜 있다고 말을 쓰는 걸까요? 물론 현대에 와서 많은 부분이 그런 일본식 조어라든지 한자어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제일 많이 입법이 된 부분이 바로 기존 법률 안에 한글화. 국회의원들이 뭔가 실적은 필요한데 입법을 연구하려고 하면 되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법을 한국어로 쉽게 풀어 쓰는 거 쉽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 실적이 많으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입법이 들어왔어요. 법률계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의학계 가보십시다. 의사들이 뭐 얘기하면서 차트 쓰잖아요. 한번 봐봐요. 절대 못 알아봐요. 우리말도 아니야. 예. 알파벳을 써. 러시아어 맞아요. 러시아어 같아요. 아유, 근데 전자로 또박또박 쓰는 의사,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필기체는 휘갈겨. 영미권 애들은 알잖아. 필기체도 알아보잖아. 라틴어를 쓴대. 야. 그것도 약어로 쓴대. 내가 일부러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그렇죠. 한 적이 바로 있네. 그게 핵심이죠. 네. 알아보지 마라. 네. 알아보지 말라는 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 게임 겁해줘 보세요. QE. 양적 원화라는 것도 알아보기 힘든데 영어로 써도 못 알아보는데 이걸 또 약어로 두 글자로 썼어. 그러니까요. 절대 알아보지 말라는 거지. 근데 게임을 해보니까 어때요? 바로 알죠? 그렇죠. 양적 하나가 뭐다라는 게 바로 와닿잖아요. 돈 찍긴 해. 본질은 별거 아니야. 근데 본질을 모든 사람이 알아버리면 곤란해. 숨기고 싶다가 첫 번째 욕망이에요. 두 번째는 그걸 많은 사람이 모름으로써 내가 권위를 갖게 된다. 그건 맞아요. 네. 요 두 가지 욕망이 숨겨져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걸 풍자했다고 봐요. 물론 작가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작가 피셜은 아닌데 근데 여기 또 뒷면에 보니까 복잡한 경제 지식 없어도 됩니다. 원하는 원하는 가격만 가격만 쓰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 미국인들에겐 변호사에 대한 약간의 적개심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농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국인들한테 들은 농담인데 좋은 소식 하나랑 나쁜 소식 하나가 있어. 그럼 뭔데? 일단 나쁜 소식부터 전해줄게. 버스가 추락해서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 어떻게? 근데 그럼 좋은 소식이 뭔데? 다 변호사였어. 그게 농담이에요? 네. 모르죠. 변호사 여러분 죄송하고요. 미국 농담이고요. 저도 들은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본질을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야 누가 뭘 훔쳐갔는데 이거 잘못됐어. 얘 벌해줘.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 나중에 줬는데 이 가치가 아니야. 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야. 판사한테 가서 너 나쁜 놈이네. 네가 갖고 온 서류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이네. 이거잖아요. 본질은 이거예요. 엄청 복잡하게 얘기를 해. 힘들게 해놔. 법률도 힘들고 그걸 해설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법률이 쓰여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판사한테 가서 내가 다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변호사가 뭐 먹고 살죠? 그러니까요. 먹고 살 수가 없죠. 네. 말을 어렵게. 이런 풍자가 변호사만 있겠어요? 의사도 있겠죠? 경제학자도 있겠죠.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말을 모두가 다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망. 네. 저는 이 양적 완화라는 말에 그게 좀 들어있다고 봐요. QC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상업 현장에서는. 그쵸.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네, 맞아요. 품질 저도 보증, 처음 품질 들었을 때 왜 QC 얘기하는 거야? 네. 품질 관리 요 네 글자 쓰기가 그렇게 힘든 거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약간 산업에서 뛰어드는 그들만의 약간 은어? 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단어를 우리는 쓴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걸 봤을 때 이거를 왜? 라는 그렇죠. 느낌이 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를테면 제가 이걸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똑같게라는 말을 디지지라고 써요. 뒤진다고요? DGG 똑같게 해가지고 이런 거 What 쓰니까 the 진짜 fun? 진짜 WTF네요 이건. 들어가서 보는데요.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근데 또 들어가서 그게 이걸 쓰고 있는 저를 물론 봐요. 그 회사는 아닌데 땡땡 그룹 계열의 회사에서 노조 파괴 문건에 보면 네. 그런 약어들이 있어요. 그 우등 사원을 뭐 WD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WD 우등
아 잠깐만. 가족 사원하면은 KG 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정확한 사례 아니고 그냥 비튼 겁니다. 아. 그 회사를 특정하지 않았고요. 뭐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저희 똑같게를 그룹인가요? 뒤지지. 뒤지지. 진짜 네. 뒤지네요. 어이가 없었는데 또 제가 또 안에서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쓰고 혼자 독고 다이얼하면 네. 이너서클에 못 들어가잖아. 앞서 그 사람의 표현이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장을 쓸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써야지 내 말을 더 쉽게 이해를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아 근데 이게 디지지 얘기하면 제 회사가 좀 특정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건 편집해야 돼요. 장담하는데 네. 그렇게 쓰는 데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 약어들을 모아놓은 사전이 있어요. 산에. 헐. 이게 지금 뭔 표현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거기 처분 이상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못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게 가장 그것도 무서운 있겠죠. 그것도 왜냐면 근데 세 번째 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에 더불어서 네. 하나가 더는 이걸 알아보는 너는 우리 멤버다. 아, 라고 하는 하나의 소속감, 동질감, 그런 것도 소속감을 주는 거죠. 왜냐면 뭐 깠으니까 저도 제가 몸담았던 교육기관에서 비슷한 구호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 이런 걸로 들려요.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도 그랬고요. 대학교도 그랬어요. 비슷한 그 동질감을. 근데 그게 뭐냐면 스포츠 행사를 하고 이겼을 때 승리에 도취돼서 와 그래서 뭘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이긴 놈들이 미친 건가? 저긴 종교가 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오랑우탄 무리들이 다른 구락의 오랑우탄을 잡으러 갈 때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속했던 집단이니까. 군대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프로카고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러면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더 빨리 하는 놈이 더 유능한 것처럼 보이고. 맞아요. 그러면 더 웅얼거리는 놈이 더 유능하게 보여요. 보고 있나 동기들? 다 그렇게 보인다고. 바깥에서 보면 짐승 외침이라고. 말